이보다 재밌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왓구용. 자,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 묘하게 각도에 따라 미남인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묘하게 각도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청취자분이 유튜브에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칼2190님께서 박 아하. 교수님, 묘하게 각도에 따라 미남으로 보여요. 안경 쓰시고 스타일링 하시기에 따라 미남으로 보일 것 같아요. 아하. 라고. 아, 미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지겨워. 이제 그 사실에 대한 적시, 진짜 그 사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포커스 맞추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교수님 여기에 동의한다고 매번 얘기하시니까 여기에서의 궁금증은 교수님 잘생긴 거 말고 왜 예술 작품도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살짝 물어보고 싶었어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건 미학의 관점에서 왜 그런 것이냐. 미학의 관점에서 각도에 따라서 세상을 본다? 이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이게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미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네. 내가 한 사람이 최장군을 여러 각도에 볼 수 있잖아요. 예. 여러 각도에서 보고 정리해서 최장군을 하나의 뭔가 이렇게 최장군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소설에서는 전지적 시점이라고 그래요. 아, 전지적 시점. 예.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말 네네. 들어봤죠? 네네. 그건 마치 작가가 신이 된 것처럼 신적 지위에서 여러 각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최장군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관점에서 최장군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리되지 않은 방식으로 배열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게 이런 배열 방식, 이런 방식의 지적 추구, 예. 이게 현대예요. 그러니까 신적 지위를 버리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예술 작품을 만들 때도 작가가 모든 걸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관람객이, 독자가, 그림을 보는 사람이, 소설을 읽는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다르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예요. 저자의 죽음. 들어봤나요? 저자의 죽음. 예. 들어봤을 리가요. 들어봤을 리가요. 그걸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몽타주라고 그래요. 몽타주. 네. 그 일종의 그 영화 기법에서 몽타주. 네. 편집이란 말로 흔히 쓰이는데요. 예. 편집을 그러니까 이 PD가 네. 또는 감독이 전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편집을 하지만 보는 사람이 모두 다르게 편집할 수 있도록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의 고온이란 말 들어봤죠? 아니요. 안 들어봤네. 1000개의 공원. 그러니까 면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네. 다르게 보인다는 말을 네. 미학적으로 말했을 때 한 사람이 여러 각도로 보는 것하고 예. 정말 이 수천 개의 존재가 바라보는 건 다를 수 있잖아요. 수많은 시선이 예. 그 하나를 대상화시켜서 네. 보는 것은 그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냐에 따라 다 다를 수가 그렇죠.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또 얘기해 볼까요? 조금 예. 더 코로나를 보죠. 예. 코로나를 마치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코로나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는 재앙일 수 있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 때문이 재앙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들의 대처가 재앙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정말로 내가 처음 모든 인생에 30년을 투자해서 번 돈을 가지고 가게를 딱 차렸네. 그랬는데 코로나가 생겼어. 코로나가 재앙일까요? 아니면 코로나에 대응하는 인간들의 태도가 재앙일까요? 후자가 재앙이죠. 완전히 다른 관점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입장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몽타주, 다시 말하면 다각도로 본다는 게 옛날처럼 내가 다각도로 본다는 것하고 정말 다양한 존재들이 다각도로 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거죠. 이제는 후자 쪽으로 봐야 된다. 후자가 현대에 적합한 그렇죠. 사고방식일 수 있다. 옛날에 아버지들은 그랬죠. 아이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말해줘요. 예를 들면 뭐죠? 그게 당신의 관점에 나를 봐. 세상을 봐. 내가 이미 너 입장에 생각해봤어. 이러면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저희 엄마 그랬다니까 항상 저하고 막 얘기하다가 구용아 나중에 하자 하고 나서 꼭 나중에 불러요. 내가 네 입장에 생각해봤거든.
이런 말 해요. 그렇죠. 항상 덧붙이죠. 항상 내가 네 입장에 생각해봤거든. 그러고 와서 무슨 말씀 하세요. 네. 그런데 전부 다 엄마 얘기야. 내 입장에서 엄마 생각한 줄 생각이야. 알았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건 다 네. 옛날식의 다각도예요. 그건 다각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죠. 엄마가 네. 실제로 생각해본 거지 내 입장에서. 그 생각할 수는 있으나 내 입장에서 봤고 예. 내 입장에서 생각했지만 그 내 입장에서 본 것도 자기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건 다각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 눈으로 본 건 다각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세계에 수만 가지의 시선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 입장이 존재하고 그 입장으로 인해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그 개인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큰 정치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면 안 돼요. 자신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약자의 생각은 약자를 통해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정치 실종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관점에서 약자를 보면 안 돼요. 약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말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들어야지 내가 약자의 관점이 돼서 세상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그게 등치가 안 되잖아요. 네. 아무리 내가 약자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하게끔 네. 하는 게 정치일 수 있다. 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엄마가 정말 내 뜻을 알고 싶어서는 내 입을 통해 나한테 들어야지 자기 머릿속에 내 입장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갔네. 예.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그렇죠. 있겠죠. 예,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7749번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내한테 오빠라고 불러주면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해도 통 안 해주네요. 연애할 때 그렇게 잘 불러주더만. 오빠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저의 욕망은 어떤 걸까요? 라고 예. 주셨어요. 이런 욕망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 욕망을 실현하고 싶으면 본인이 오빠처럼 행동하세요. 아니 오빠처럼 행동하라고 아저씨처럼 행동해서 오빠라고 부르라니까 당연히 그건 기망이죠. 예? 간단한 거예요. 오빠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네. 오빠처럼 행동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연애할 때처럼 행동하세요. 연애할 때처럼. 신기해하고 감동하고. 다시 말하면 아주 쉬운 거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오빠 나 예뻐? 이렇게 말하기 바라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예를 들면 아내가 나 예뻐 그러면 이분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뭐 늘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니지 설렁설렁. 그러면 죽지. 그래, 뭐 어떻게 대답해야 돼? 예쁘다고 말해야지. 아 예쁘다고 말해야죠. 당연히 하겠지. 네. 그것도 빨리 말해야 돼. 시간이 중요하니까. 아 포즈가 생기면 안 돼. 그렇죠. 바로.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예쁘다고 그러면 아내가 감동하고 또는 즐거워할 것 같아요? 아니라 할 것 같아요? 즐거워하죠. 감동. 아니지. 아니에요? 아직 지금 최당구는 이 사태가 아직 그런 사태. 당연히 아내가 나 예뻐? 그랬을 때 예뻐. 그럼 뭐라고 해요? 어디가 예쁜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라도 얘기해야죠. 어디가 예뻐? 그러면 다 예뻐 그래요 남자들은. 다 예뻐. 그리고 고민하거든. 이 정답인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솔루션 주셔야죠. 어떻게? 아내가 나 예뻐라고 할 때는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제와 오늘 뭐가 다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변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인트가 예쁘냐 안 예쁘냐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아내 예쁘지. 당연한 대답하면 할 필요가 없죠. 와 뭐가 변했네. 그 포인트를 잡아내라는 거거든요. 집어내라. 관심이죠. 포인트를 잡아내라. 그 관심을 아내의 작은 변화에 연인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아내가 오빠라고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그렇지. 교수님 뭐 성대모사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왜 안 하시는 거죠? 굳이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어렸을 때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되게 좋은 능력이잖아요. 왜냐하면 인간한테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방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방의 즐거움. 예. 예. 특히 잘난 놈을 모방할 때도 있지만 예. 잘난 놈의 못난 부분을 모방하는 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큰 정치인이라든가 어떤 사업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방할 때 풍자하고. 목소리 모방할 때 굉장히 예. 즐거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누구?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레임은 뭡니까? 플레임? 예. 없죠. 그게 플레임이죠. 그게 플레임이에요? 그렇죠. 예. 예. 성과 이름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성과 이름으로 우리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성이 없죠.
누구야 그냥 이렇게 불리는 성이 없는 거예요. 네. 성은 개똥아 뭐 이런 식으로. 성은 가문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가문, 가계, 예. 독립된 재정체계 예. 갖고 있는 사람을만 성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요. 박씨 가문의 그렇죠. 구용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박박. 예, 박씨 가문. 그리고 질문 하나만 짧게 더 하고 갈게요. 2195번님이 만 22년 동안 다닌 회사가 제 존재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괴롭고 힘듭니다. 그만둬야 할까요? 네, 인정받지 못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인정투쟁을 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왜냐하면 무시받는다는 것만큼 안 좋은 기분은 없거든요. 예. 무시받을 때 특히 이 경우는 회사에서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받는다? 그러면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무시를 받다가. 예. 자신감도 손상된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질 정도다? 그러면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시 경험 단계가 있거든요. 이것도 현대 철학자 악셀 호네트라는 지금 예. 독일에 가장 잘 나가는 철학자가 그때 한번 얘기하셨어요. 예. 그 가장 뭐랄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렇죠. 거다. 예. 그거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충분히 그 호네트의 철학에 예. 대해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시받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경험이에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 무시받지 않는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 존중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인정투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인정투쟁이 불가능한 회사라면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예.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살기 힘든 어디서 직장을 구해요. 아니 세상에 할 일 많아요. 그럴까요? 예, 많아요. 알겠습니다. 왜 회의적인 얼굴이에요? 아니 갑자기 또 많은 생각을 또 한마디를 던졌지만 그 지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인정투쟁 그러니까 그 자존심까지 무너지는 회사에서는 다닐 필요 없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과연 그 자존심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자부심으로 혹은 자신감으로 어떻게 이게 빌드업이 돼 가느냐 갑자기 그 지점이 좀 궁금해지긴 그렇죠. 했어요. 근데 네. 그거는 또 할 얘기가 한가득이니까 그렇죠. 한가득이죠. 네. 네.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그렇죠. 하고 그 지점에서 제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 예. 본인 고민이구나. 아니야. 진짜 예. 프로이트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죠. 프로이트의 업적이 프로이트의 업적은 무의식의 존재를 증명해냈다. 그렇죠. 모두 다 신경증 환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신경증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지점에서 발현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정신 분석학을 만든 그렇죠. 사람이 프로이트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단 말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 어디냐. 그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 얘기를 갖고 오신 건 아닐까가 그렇죠. 저의 질문으로 끝이 났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신경증이 걸린다. 그 프로이트 얘기를 조금 더 내가 뭔가 이렇게 강박적 행위가 있다. 예. 뭔가 이상하게 막 어떤 남편이 들어오면 막 몸이 사시나미스를 떨린다든가 뭔가 막 계속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자기도 모르게 특정 상황에서 막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평생 자기가 안 하던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요? 갑자기. 이게 신경증이에요. 예. 이 신경증은 다른 말로 하면 몸이 마음을 무의식이 몸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무의식의 어떤 그 출현을 몸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다른 말로 하면 몸의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신호를 보낸다 하잖아요. 아프다는 게 신호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신경증도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 증상을 보내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연구를 쭉 했어요. 네. 그러다가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게? 예. 그 마음의 구조가 뭘까? 의식의 구조가 뭘까? 예. 이런 연구를 하다가 그 유명한 그 구조를 세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프로이트가. 초자. 그렇죠. 자. 네. 이드. 이 단어는 우리 밖에도 다 들어봤죠. 초자, 네. 자, 이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 최 장군 해보세요. 초자는 무의식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 왜 이렇게 어려워? 교수님의 초자와. 언어를 재구성해봤어요. 네. 초가 뭐예요? 초가. 슈퍼에고? 슈퍼가 뭐예요? 뛰어넘은. 슈퍼 강력한 놈이잖아요. 네.
슈퍼. 예. 초자. 슈퍼마켓 이런 거 아니고 슈퍼맨 할 때. 슈퍼맨 할 때. 자한데 강력한 자아. 자꾸 저의 자부심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지금. 그 아니 그게 아니고 초 장군이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래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자기를 놀잇감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주는 것에 아무런 상처가 없어요. 예. 강한 사람은. 네. 초 장군 그런 사람이잖아요. 교수님, 예. 제 정신 분석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초 장군이 저를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강력한 자아를 갖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슈퍼 에고. 초자는 그러면 자, 강력한 자아다. 초자와 예. 이드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이드. 네. 이드는 뭘까요? 이드는 이드 욕망? 욕망. 그래서 아까 우리 욕망 얘기할 때 가장 가까운 게 이드란 말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이드는 다른 좀 쉬운 말로 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 예.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침대에서 딱 있죠. 예.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일어나야 돼. 평상시에 10시에 일어나는데 9시에 일어나야 돼. 그럴 때 나의 몸에서 말하는 놈 있죠. 뭐라고? 네. 그냥 자자. 하는 놈 있죠. 네. 그냥 자자. 그게 이드예요. 그게 이드다. 그렇죠. 그게 이드예요. 무슨 소리야? 당장 일어나. 하는 놈이 초자아예요. 너 지금 약속을 했고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 초자아예요. 초자아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승된 문화적 기업과 규범이에요. 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 아버지의 이름으로 은유적으로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법과 도덕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승된 것들이에요. 선조들로부터 쭉 축적해 온 거예요. 예. 네가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어렸을 때 보통 밥을 먹을 때 수저로 사용해서 먹고 싶을까요? 손으로 먹고 싶을까요? 그냥 이드라면 그냥 먹죠. 이드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으로 딱 그렇지. 젓가락을 짚고 그렇죠. 예의 있게 그게 어른 초자아예요. 그러니까 규율과 통제의 어떤 규범 체계죠. 예. 그러니까 이 자아는 이 자아들의 총집합인 거예요. 자아들의 총집합이 초자아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하다. 그러니까 이 자아는 우리 선조들까지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됐다 이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초자아는 강력해요. 참아라, 멈춰라, 그만, 멈춰. 예. 여기서 이런 거죠. 네. 수업 시간에 나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라는 건 이드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수업 시간인데. 이게 초자아예요. 그러니까 초자아는 참아라 견뎌라 하죠. 그럼 이들은 뭐예요? 즐겨라, 놀아라 이런 거죠. 예, 막 살아라. 막 살아란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막 그런 갈등이 있죠 항상. 네. 그것을 중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순간 이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자아예요. 지금 이 순간 그 밸런스를 자아가 맞춰준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이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현실적이기보다는 어때요? 막 뭔가 추구하는 거죠. 미래적인 그렇죠. 거죠. 어찌 보면 예. 미래에 막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초자아는 뭐예요? 과거들의 총집합이죠. 과거의 총집합이죠. 시간의 개념을 놓고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이드는 자아는 뭐냐? 현실 이 시점에서 지금 딱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참아라 견뎌라와 초자아와 이들을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협상자 역할. 협상자 역할. 그러니까 자아가 강력해야 되겠죠. 자아가 강력해야 통제를 할 수가 있죠. 양쪽을 다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게 그럼 편안하죠. 근데 만약에 자아가 통제를 잘 못한다. 허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휩쓸린다거나 한쪽에 휩쓸리겠죠. 이드에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소위 요새 표현은 뭐 망나니처럼 그렇죠. 약간 이드에 휩쓸리면 자기 절제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초자아에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너무 사람이 융통성이 없지. 초자아에 휩쓸리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이드에 휩쓸리는 사람이 더 위험할까요? 제가 봤을 땐 초자아에 휩쓸린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드에 휩쓸린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동네에서 잘못해도 그러니까 자기 그
작은 범주 안에서만 그렇죠.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초자에 휩쓸린 사람은 권력을 잡는다거나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재밌겠다. 근데 초자에 휩쓸려서 인류를 망가뜨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히틀러. 예, 그런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바른 생활 안 했을 것 같죠? 반듯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라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들. 예. 이건 안 좋은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건 위험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초자아에 완전히 압도된 이런 사람은 자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감각도 없는 거죠. 누구를 죽여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부끄러움이 없어. 저건 완전히 사악한 거니까. 그치. 그리고 본인만의 그 답을 내려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본인 답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인류를 대변해서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착각. 아주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아를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가 자아를 발전시킨다는 건 이드와 초자아를 함께 균형 감각을 맞춰가는 건데 부모님들이 과도하게 아이들을 자아를 못 기르게 하면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겠어요? 한쪽으로 휩쓸리게 되죠. 그게 이드든 초자아든. 그게 문제죠. 그 어떤 걸로 휩쓸리든 간에 부모 입장에서는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아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심리학 또는 철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자아가 강력해서 문제가 아니고 자아가 너무 허약해져 버린 거예요. 자아 실종 상태. 자아 실종 상태요? 네, 자아 상실. 그건 왜 그러냐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요. 그것도 그에 대한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데. 자아 실종. 네, 슬로베 지젝이라는 친구가 또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도 락강과 프로이트를 계를 벌리는 슬로베 예. 지젝이라는 친구가 자아 실종 시대다. 네, 자아가 왜 죽는가, 왜 사라지는가. 네. 자, 여기까지 공부했네요. 많이 했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드는 조금은 다른 거예요. 예. 욕망과 이드는 좀 다른 거죠. 그러면 그 욕망과 이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른지 이 지금 프로이트가 얘기한 초자, 자아, 이드의 세계에서 욕망이란 담론은 어떻게 얘기될 수 있는지 지점. 그렇죠. 우리가 잠깐 전화 말씀 듣고 그렇구나. 와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드의 개념과 욕망을 일치시키는 거는 좀 부적절할 수 있다. 네네. 이런 비슷한 그렇죠. 뉘앙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결부를 시켜볼까요? 욕망이란 존재하는지 아니면 허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욕망이라고 칭해지는 것을 이 세 가지 칭의 안에서 녹여낸다면 일단 우리 심리학적인 개념에서는 욕망이란 표현 이전에 충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심리학에서는 네, 충동. 충동은 어찌 보면 좀 더 근원적인 거죠. 기초적인 거죠. 욕망보다 더. 그렇죠. 기초적인 거. 충동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식의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 의식이 규제가 잘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드에 가까운 거죠.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근데 욕망은 조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최 장군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누군가 나도 저런 옷 갖고 싶어. 이건 이드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건 최 장군이 옷을 입고 있는 옷에 대한 다양한 복잡한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저 옷을 최 장군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입고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면. 그럼 욕망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는 건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한 단계 더. 그렇죠. 좀 더 사회적이고 다차원적이죠. 그렇죠. 충동은 진짜 그마저도 설명이 안 되는데 욕망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뭔가라도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뭔가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이런 게 있어요. 욕망과 욕구를 구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욕망과 욕구를 구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욕망을 갖긴 하는데 그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욕망이냐 요구할 수 없는 욕망이냐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나하고 점심 같이 먹고 싶어. 너하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너하고 같이 먹고 싶은 욕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점심 같이 먹고 오늘 저녁에 같이 만나고 싶어. 내일 같이 어디 시장에 가고 싶어. 이건 나한테 가지고 있는 너에게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욕망. 그런데 이런 건 생각해 봐요. 한시도 쉬지 말고 영원히 나만 생각해. 이런 뭐예요?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왜 갑자기 한숨을 쉬어요? 아니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실현되기가 어려운. 요구할 수 없죠. 요구해서는 안 되죠. 요구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는 그러니까
뭐 신경증적인 네, 그렇죠. 뭐 그런 이유 때문이든 어쨌든 간에 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남녀 간에 처음 남녀라고 꼭 안 하는 남남도 될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어떤 사랑을 처음에 느꼈을 때 상대방한테 영원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만 바라봐. 요구를 할 수 없는 욕망 중에 하나가 나만 죽을 때까지 나만 바라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병적인 거죠, 사실은. 예. 요구할 수 없는 욕망을 갖는 건 그건 뭐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병적인 거죠. 예. 어쨌든 그럼 욕망이라는 게 뭘까? 기본적으로. 예. 가장 기본적인 규정은 없는 걸 있게 하고 싶은 의지예요. 없는 걸 있게 하고 싶은 의지. 의지라는 게 중요하죠.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예. 아까 말한 대로 이드는 의지 이전적인 거라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드는 충동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쪽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욕망보다는 충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쾌락을 추구하는 충동. 그렇죠. 근데 이제 욕망은 조금 결이 다르게 좀 사회적이죠. 없는 걸 있게 하고 싶은 의지. 또는 있는 걸 없게 하고 싶은 의지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건 후자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은 의지죠. 욕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지금 커피 한 잔 있어요. 예. 커피 한 잔 있는데 쭉 마셨어요 지금. 마셔서 내가 충분해 이미. 충분히 있어. 예. 있는 걸 계속 의지할 수 있나요? 의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있는 거 이미 나한테 충분히 있는 걸 커피를 충분히 마셨어요. 충분히 있다라는 게 본인이 자각이 된 됐어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은 의지는 없을 수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욕망하면 뭐죠? 병이죠. 병이에요, 그건. 예.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르게 하고 싶은 거죠. 뭘 먹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식당을 가요. 식당을 가는 도중에 예를 들자면 A라는 식당을 가는 도중에 B, C, D가 있어요. 예. B, C, D가 다 맛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A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올 때는 충족이 됐으니까 B, C, D가 별로 맛없어 보이는 거죠. 네.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 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없는 걸 잊게 하고 싶은 게 욕망이에요. 없는 걸 잊게 하고 싶은 게. 예,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은 의지. 예. 대부분의 경우라면 충분히 내가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면 더 이상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뭐 병적으로 흐르는 네, 걸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있는 걸 계속 잊게 하고 싶은 병이에요. 계속 걸... 먹는 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과식증 걸리잖아요. 그렇죠. 병이잖아요, 그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있는 걸 그러니까 있는 걸 없게 하고 싶다고도 똑같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배가 고픈데 계속 안 먹고 싶어. 비우고 싶어. 예, 그건 거식증이다.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예. 어차피 있는 걸 없게 하거나 없는 걸 잊게 하거나 이건 똑같은 욕망이에요. 똑같은 욕망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없는 걸 잊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걸 얻게 하고 싶은 거 똑같은 거거든요. 관점만 달리 보면. 예. 네. 그래 그럼 오늘은 이제 욕망에 대해서 살짝 들여다봤어요. 초자, 자, 이드의 개념 규정을 하고 이드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충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욕망이라는 개념은 충동과는 살짝 다르고 그 욕망은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은 의지, 없는 걸 잊게 하고 싶은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욕망, 충동에 가까운 욕망 이런 것들은 자아를 통해서 균형 감각을 잘 맞춰가면 되겠죠. 예. 그런데 사회적으로 생겨난 욕망, 사회적인 것과 무관하게 설명할 수 없는 욕망, 이 욕망은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눠볼게요. 벌써? 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요? 예.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교수님. 네, 안녕히 계세요.